여기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이제 성장 클리닉을 내원하셨을 때 처음에 척추에 대한 엑스레이를 찍고 우연히 발견돼서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집에 주로 있으면서 대면 수업보다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나쁜 자세로 아이가 있다 보니 일어섰을 때 어깨가 비춘 것 같고 뭔가 자세가 틀어진 것 같아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척추측만증은 과연 무엇이고 왜 생기고 병원에 오면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았을 때 척추가 옆으로 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옆으로 휜 것이 단순히 2차원적으로 옆으로 휘는 것이 아니라 척추 추체는 이제 원통형으로 생겨 있는데 이것이 돌아가면서 회전을 일으키면서 3차원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척추측만증입니다. 의학적으로 척추측만증은 보통 이 휜 각도가 10도 이상으로 휘었을 때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측만증은 얼마나 많이 생길까요? 100명 중에 한 2명에서 4명 정도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발병률은 어떤 기사들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10몇 프로로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대부분은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자아이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척추측만증은 연령에 따라서 이제 유아기, 그리고 유소년기, 청소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김혜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아이들이 20cm 이상씩 크게 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이 청소년기형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부터 아이가 갑자기 크면서 발생이 되는 것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제 보실 때 이제 왼쪽이 원래 엑스레이상으로 오른쪽인데 이렇게 가슴 쪽 부분이 오른쪽으로 볼록하게 휘는 게 대부분 아이들의 척추측만증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물론 엑스레이 찍어서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경우로 오시냐면 이제 아이가 옷을 입었는데 한쪽 어깨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뒤에서 봤을 때 견갑골이 한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양상이 있고,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가 계속 돌아가고 골반선이 맞지가 않고 한쪽이 처져 있는 양상으로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듯이 이렇게 고개를 숙였을 때 원래는 등이 양쪽이 똑같이 높이가 보여야 되는데 그림처럼 한쪽 등이 확 튀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선 증상 보시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가 아프지도 않은데 왜 치료를 해야 할까요? 왜 미리 발견을 하고 재활의학과에 와야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측만증은 청소년기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척추가 휘게 되면 결국에 옥매무새에도 영향을 줘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신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기분이 우울하던지 의욕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허리가 아프지 않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허리가 아파질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휘었을 때는 아까 엑스레이 보셨지만 엑스레이가 주로 흉추에서 휘게 되는데, 조금 휘었을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한 40도, 50도 정도 척추가 휘게 되면 흉부에 있는 심장이나 폐를 압박하게 됨으로써 호흡 기능이라든지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이르지 않게 이제 척추측만증 진행을 막아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왜 우리 아이가 척추측만증이 생겼나요? 저도 약간 허리가 휘었는데 저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아이가 계속 다리 까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척추측만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조적인 척추측만증이고, 다리 길이 차이가 있다든지 허리가 아파서 잠깐 이렇게 휘고 있는 거는 사실 비구조적 척추측만증에서 진짜 척추측만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척추측만증인 구조적
척추 측만증 중에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선천성,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원래는 척추체가 원통형으로 생겨야 되는데 쐐기처럼 생겨버리면은 위아래 척추들이 무너지면서 허리가 휘어는 그런 선천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근육병이라든지 뇌성마비 아이들과 같이 신경근육 질환을 앓고 있어서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아이들은 그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90% 정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이상이다, 알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가 그렇다면 예전에는 뭐 나쁜 자세는 상관없어요 라고 했었는데 정말 아이가 구부정하게 타블렛 PC를 보고 턱을 휘고 다리를 꼬고 짝다리를 짚는 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척추 측만증 아이들의 이제 척추 주변 근육에 대해서 조직 검사도 진행된 연구들이 있고, 근전도라 검사라고 해서 근육의 활성도를 보는 검사들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저렇게 휘었을 때 오목한 탈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오목한 부분에 척추들에서 이제 근육 대신에 결합 조직으로 바뀌고 섬유화가 되는 양상을 보였고, 근육의 활성도도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척추 주변 근육의 비대칭성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대칭적인 자세들, 비대칭적인 운동들,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중국에서 60만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연구에서도 나쁜 자세는 척추 측만증, 청소년기에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우선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은 제가 물어보는 건 1년 동안 키가 얼마나 컸는지, 갑자기 크면서 아이들이 휘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떠한 운동을 하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에서 어깨 높이, 골반 높이, 견갑골 위치 차이를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을 모으고 손을 앞으로 쭉 숙여서 뒤에서 보았을 때 혹시 저렇게 비대칭적으로 한쪽 허리 등이 튀어나와 있는지 전방 굴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학교 아이들도 많이 검사를 하는데 저기서 발견이 되면 사실 상당히 진행된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하는 게 이제 골반 높이 외에도 아이들 신발 양말 다 벗겨서 제가 발을 확인을 하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평발이라든지 발의 변형 때문에 몸은 어쨌든 다 발부터 머리 끝까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발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정면에서 찍은 전 척추도 찍고 옆에서도 찍는데, 옆에서도 찍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척추 측만은 3차원적인 변형이어서 측만 있는 아이들 옆에서 찍어보면 거북목이 되어 있고 허리에 과도한 전만, 그리고 골반도 틀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과도하게 전방 굴곡이 되는 이러한 양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정면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콥스 각도라고 하는 이제 척추 측만 각도와 함께 골반 높이 차이, 그리고 대퇴골도의 높이 차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반 높이 차이가 정말 있고 신체 검사를 하였더니 정말 아이의 다리 길이가 다른 것 같으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케모그램이라는 다리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에 이제 뼈 길이 차이가 있는지, 뼈 길이 차이가 없더라도 골반 높이 차이라든지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 근육의 원인인데, 정말로 뼈 길이가 양쪽이 차이 나는 친구들도 있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검사를 하였을 때 평발이 의심될 경우에 체중을 부하한 상태에서 발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됩니다. 왜 찍냐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해골 그림에서 보시면은 발이 무너져서 회내가 되면, 그러니까 평발이 되면 아랫다리들이 안쪽으로 내회전을 하면서 X자다리처럼 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위쪽에 있는 골반 높이도 차이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척추 측만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발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척추 측만증이 진단이 되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치료는 결국 각도에 따라서 다른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20도 미만에서는 3에서 6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에서 40도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기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45도가 넘어가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조기 하는 거 뭐 해볼 수 있겠지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복대 같은 보조기가 아니고, 보조기는 다음에서 보시는 보조기와 같이 굉장히 벌키하고 딱딱한 보조기입니다. 근데 이거의 착용 시간은 목욕할 때만 풀릴 정도로 23시간을 착용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착용하면은 겉으로 보는 옷매무새도 문제가 있고, 운동을 하기도 어렵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짚기가 힘들고, 친구들이 놀리겠죠. 착용을 하는 것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럼 수술을 하면 되겠지. 수술도 디스크 수술처럼 하고, 요새 미세 수술도 있는데 상처 조금 남겠지가 아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로처럼 박습니다. 그러면은 등에 굉장한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아주 어렸을 때 수술한 친구들은 키가 성장함에 따라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많은 활동에 제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로 가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20도가 되기 전에 얼른 발견을 해서 빨리 진행을 안 하도록 막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0도에서 20도의 3에서 6개월마다의 추적 관찰 때에 이제 진행을 안 하게 운동과 자세 교정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원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우리 아이 척추 측만증 있고 우리 동네에 잘하는 도수치료 하는 데 있다던데 도와지나요? 물론 근육의 길이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눌러서 펴주는 그런 부분이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섬유화된 조직들, 근육이 줄어들어 있는 부분들을 늘려주고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누군가가 눌러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원전 5세기부터 히포크라테스가 환자형 장치로 눌러주고, 100년도에 그리스 의사 갈렌이 이런 견입장치 만들고 누가 밟아주고 하는 치료를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인데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치료는 자세 교정과 운동이 초반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부정한 자세에 삐뚤 자세, 비대칭적인 자세를 피해줘야 되고, 뒤에 홍유정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 이제 턱을 괴고 있다거나 아니면 책을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몸을 튼다거나 하는 자세보다는 정확한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고, 아이가 이제 섰을 때에도 이제 정면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외래에서 설명하는 게, 아이가 긴 귀걸이를 하였다 했을 때 귀걸이에 떨어지는 부분이 어깨 중앙에 떨어질 정도, 이런 포지션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는데 약간 두턱이 되게, 그래서 두턱 모양이 되게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그리고 벽에 섰을 때 뒤꿈치와 엉덩이와 어깨와 머리 뒷꼭지가 일직선이 되게 하는 자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복부에는 힘을 주어서 항상 척추 주변 근육들이 강해지도록 힘을 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운동도 뒤에서 홍유정 선생님께서 많은 예를 보여주실 텐데, 운동에서의 기본은 틀어져 있는 그러한 변형을 교정하고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것, 플러스 아이와 부모님이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 개개인의 커브 모양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주변에는 안쪽 근육과 바깥쪽 근육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여서 이 근육들을 대칭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운동들을 처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슈로스 운동인데, 사실 그림으로 보면은 저걸 집에서 어떻게 해 싶죠. 뒤에서도 또 알려주실 텐데, 슈로스 운동이라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자세를 바로잡고 일정 시간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교정을 할 수 있는 운동법이 되겠고, 도그메드 엑서사이즈는 팔 위치를 변형시키면서 이제 등 모양을 교정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 안정화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우선 운동을 시켜서 척추 주변 근육들을 단련을 시키고 이후에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결국에 어느 하나의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운동들 중 우리 아이에게 적절하게 맞는 운동들을 조합하여서 운동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딱딱하고 벌키한 보조기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강한 압력보다는 적당한 압력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하다,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위에 있는 패브릭 보조기라든지 아래쪽에 있는 3점압의 원리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되어 있는 이제 보조기들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보조기도 그럼 20도 넘으면 바로 차나요? 수술도 45도 바로 넘으면 하나요는 사실 아닙니다. 성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휘어있는지가 결국에 이 아이의 척추 측만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45도 정도의 수술을 권고하지만 키가 별로 안 클 거다 하면 50도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8세 여아이고 작년 9월에 처음 이제 성장 클리닉에 내원하여서 우연히 발견된 20도 척추측만증을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찍은 엑스레이 상으로 8mm 정도의 골반 높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체 진찰을 하였더니 앞으로 숙였을 때 흠프도 보이고 골반 높이도 정말 다르고 평발소견이 보여서 스캐노그램이라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정말로 다리 뼈 길이 차이가 6mm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발 사진을 찍었는데 보통 종골이 이제 바닷가 이르는 각도가 20에서 30도가 정상인데 우측은 15도, 좌측은 12도로 비대칭적으로 평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그림처럼 왼쪽이 더 무너지니까 결국 왼쪽 골반이 처지고 허리가 왼쪽으로 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제가 처방한 것은 우선은 발을 교정해야겠다. 평발을 좀 교정시켜주고 다리 길이 차 있으니까 다리 길이를 교정시켜주고, 또 하나는 척추 주변 근육들도 비대칭이니까 운동을 시켜줘야겠다 해서 처방은 우선 운동 처방은 자세 안정화 운동과 슈로스 운동 등을 처방을 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집에서 시행하도록 하였고, 아이에게 석고로 폰을 떠서 깔창을 아예 제작을 하고 평발을 교정하면서 다리 길이를 좀 조정을 해줬습니다. 골반 높이는 8mm 차이 나지만 다 교정을 해버리면 오히려 아이가 되게 아파하고 불편하고 또 틀어져서 8mm 중에 3mm만 교정을 하고 4개월 정도 지나고 확인을 했더니 허리 휜 각도는 20도에서 13도로 좋아졌고, 골반 높이 차이도 오른쪽도 깔창 안 깐 건데 8.6mm에서 4.4mm로 교정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측만은 단 하나의 치료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쭉 확인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면은 완전히 일자로 펴질 수는 없지만 진행을 막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척추측만증 교정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신 것 중에 그럼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키 커지나요? 무슨 운동하면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많은 연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 있고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운동을 하였을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한다고 돼 있어서 매일매일 한두 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거기에는 조깅, 걷기, 그리고 배구 같은 운동 등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많이 무리를 주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유도나 씨름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사실 척추 주변 근육들이 좀 비대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대칭을 유발하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물론 키는 크겠지만 측만이 생길 수가 있어서 수영을 할 경우에 한쪽으로만 숨을 많이 쉬는 자유형보다는 평형이나 저병 같은 대칭적인 운동들, 그리고 농구도 한쪽 손으로만 볼을 넣기보다는 양쪽으로 번갈아 넣는다든지 태권도도 발차기 할 때 양쪽을 같이 발을 차는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